한동훈 대표뿐만이 아니라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는 또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볼까요? 수사기관의 결과가 발표된 후에 국민들이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은 특검을 검토할 것이다. 이것이 현재 우리 당의 분명한 입장입니다. 그 입장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님하고도 얘기가 된 건가요? 일단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네, 수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미진하면 특검을 하는 게 우리 당의 확고한 생각이다. 한 대표랑 얘기한 겁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라고까지도 명확하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의 얘기는 또 한동훈 대표의 얘기랑 또 살짝 다르죠. 사실 익히 이전부터 달라오긴 했습니다. 몰랐던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네 번째 특검법이 발의된 상황에서 한 3자 추천 특검 진퇴양난, 나서면 여당 반발, 발 빼면 여론 악화, 한동훈 대표 진퇴양난인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다음 기사 볼까요? 제3자 추천 특검법 회의론 속 단일 대오 기류 짙어지는 여당. 오히려 우리의 적은 누구구나 확실하다 싶어서 단일 대오 기류가 짙어지고 있다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김인영 대변인님. 네. 지금 내부 분위기가 어떤 겁니까? 일단 민주당의 저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특검 발의안 자체가 네.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멀다는 의견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국민 여론은 이 너무 오래된 사건이고 국가 보훈이고 안보에 있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여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사실 출마하시면서도 이 문제가 쉽지 않을 거라고 충분히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을 내신 거고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보다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한동훈 대표 안에 대해서 동조하는 분도 많다고 들었는데 총의를 안 모으면 이거 결국 또 진실 규명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게 진실 규명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1, 2차 특검안에 민주당 특검안에 대해서 네. 당론으로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었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 당론에 대해서 개개인 의원들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인 거죠. 그 과정이 쉽지 않은데 뭐 제가 민주당 탓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민주당에서 워낙 악법적인 특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 진실 규명과 멀어져서 지금 상황이 꼬여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 꼬인 실타래와 매듭을 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잘 들어보면 단일 대오와 진퇴양난 지금 두 가지 제목을 저희가 봤거든요. 진퇴양난의 느낌이 살짝 풍기면서 단일 대오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설득 중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대표가 좀 쉽지 않은 나날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는 또 뭐가 있었냐면 다음 기사 볼까요? 한동훈 윤 험담 사설 정보지 고발 허위 사실 당정 갈등 악의적으로 부추겼다. 국민의힘에서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더라라고 이 도는 사설 정보지 이른바 지라시라고 얘기를 하죠. 지라시 관련해서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었는데 싶죠.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해당 지라시에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을 그 XX라고 지칭을 하고 별의 순간은 개나 소나 다 잡는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사설 정보지를 통해서 쭉쭉 돌아다니니까 그걸 보고 국민의힘에서 즉각적으로 고발 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허위 사실이고 당정 갈등을 악의적으로 부추겼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최수영 의원님 사실 원래 이 지라시가 사실 정치권에 굉장히 많거든요. 많은데 그걸 다 일일이 고발하지는 않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으로 되게 단호하게 대처했어요. 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밭글이라 그러잖아요. 뭐 도는 글, 밭글 해가지고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SNS상으로 이제 이렇게 도는 건데 네. 뭐 많은 분들이 받아보고 특히나 언론업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뭐 이게 굉장히 많아서 출처가 어딘지도 하루에도 수십 개가 그렇죠. 돌아다니고 있어서 근데 그동안은 뭐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왜 이렇게
강력하게 대응하느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지금 약간 배가 기울은 상황이잖아요. 무언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 뭔가 이게 일치점과 합의점보다는 오히려 삐걱거림이 있어 보이는 게 그건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한 말씀드렸지만 한 대표가 처한 상황이 한 시속 60km로 빠르게 달리다가 네. 교차로에 노란불에 딱 걸린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가려면 잘못하면 사고 나고 지금 그게 진퇴양난이라는 표현에 맞는 거죠. 네. 그 현실은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본인이 지금 자신의 어떤 역량, 어떤 자신의 어떤 입지 혹은 뭐 미래보다도 현실에 안착하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근데 그걸 흔드는 이게 저게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거 사실은 이른바 저게 뭐 누가 자기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은 좌시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최소한 악의적으로 윤한 갈등을 고의적으로 부추기고 없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단하겠다. 사실 이거는 맞죠. 공론장을 이것도 왜곡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동훈 대표가 결국 이건 그 승인한 거잖아요. 네. 강력 대응하라고 그렇죠. 주문한 거죠. 이 얘기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우리 운동 스포츠 세계에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아무리 본인의 기량이 뛰어나도 이 팀에 녹아들지 않는 한 본인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른바 뭐 대권 이런 거 빅픽처보다는 네. 이른바 마이크로 매니징, 미시적 관리를 통해서 당에 안착하겠다. 지금 아마 그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아서 최혜병 특검 모든 것들이 지금 그 네. 사이즈에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설 정보지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 대응한 거 정말 그 고발을 바로 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이거 전 시그널이라고 보는 거죠. 최소한 나는 당에 착근하고 윤한 갈등 이런 거를 악의적으로 부추기는 세력과 혹은 그런 정당 이런 데 대해서는 내가 용납하지 않는다. 저는 그 시그널을 보인 게 이번 강력 대응 사태다. 그래서 앞으로 요 사안을 놓고 본다면 네. 한동훈 대표가 당을 어떻게 관리할지 우리가 조금 예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여권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이 결국은 큰 틀에서는 당정 갈등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기류가 저변에 사실 깔려 있죠. 그런데 관련해서 그런 기류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일 경우에도 이거는 즉각적으로 조치한다라는 얘기는 한동훈 대표 당정 갈등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것만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아까 뭐 한 팀, 원팀을 말씀을 하셨는데 당 안에 충분히 녹아들 수 있도록 좀 해보겠다라는 의지도 같이 좀 비춰지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